나라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손가락을 잘랐던 그 별이 살아서는 독립을 이루기 전까지는, 나라를 찾기 전까지는 살아서는 고향 땅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그 결의가 담긴 그 애국지사의 마음을 담아서 YSB가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잊어야 하나 잊을 수 있나 꿈에 그리던 오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꾸었으니 죽어도 천원청년교회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진원 청년 목사입니다. 오늘은 비전 2025까지의 결단, 피 끓는 젊음, 불이 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위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최근 천정궁에서 참 어머님께서 비전 2027년보다 앞선 비전 2025로 외쳐라 라고 말씀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비전 2027에서 2년 앞당긴 비전 2025까지의 결단의 자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 끓는 젊음, 불이 되겠다라는 주제로 오늘 시위 예배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주에 저희가 6월 3일까지 진행됐던 전국 청년 공직자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참 어머님께서 주신 그 슬로건으로
피 끓는 젊음 불이 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저희가 이제 전국 청년 공직자의 워크숍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일정 속에서는요, 바로 1지구에서 4지구, 1, 2지구 그리고 3, 4지구의 결의 파송식에 저희 전체 청년 공직자들이 함께 다녀올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는 여수에서 진행됐던 3, 4지구 결의 파송식에서 저희가 모림절 때 참 어머니께 올려드렸던 영혼과 단지 동맹 이 공연을 또 결의 표명을 다지면서 보여드릴 수가 있었고요. 또 더불어서 6월 1일에 있었던 천정궁에서 진행됐던 1, 2지구 결의 파송식에서도요, 저희가 영웅 단지 동맹을 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귀한 또 시간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보셨죠? 영웅이라는 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천정궁에서 촬영됐던 그런 이제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속에서 이제 YSP 워크숍은요, 또 여러 또 감사하게 또 감사한 시간일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이제 김동현 부협회장님의 생애 노정을 들으면서 저희들의 마음을 또 다질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고요. 또 송광석 회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참 부모님의 삶 속에서 남북 통일에 기여했던 그런 이제 세계적인 섭리에 또 구체적인 내용들을 또 체계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받으면서 희망을 또 느낄 수 있었던 또 귀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문연아 또 정원주 제1, 2 비서실장님들을 모시고요. 저희가 또 담소를 나눌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을 또 가질 수가 있기도 했고요. 또 여기서 선학선문 UPA 박수홍 단장님도 모시면서 최근 지금 현지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 전도에 대한 내용들도 또 저희가 소통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김동현 부협회장님께서 생애 노정을 통해서 참 부모님의 삶과 그리고 저희들의 삶이 이질된 삶이 아니라 참 부모님께서도 메시아의 자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결단이 바로 인간적인 그런 감정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처럼 뭐 고민하고 했던 시간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저희들과 참 부모님의 삶은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이었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이제 시간이기도 했고요. 또 송광석 우리 협회장님께서 해주셨던 또 이제 신통일 한국에 관한 또 강의를 통해서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거쳐서 또 냉전시대 종결, 소련 해체 그리고 남북 통일에 기여했던 참 부모님께서 팩트적으로 기여했던 그 삶들이 얼마나 또 대단하신 삶이었고 저희들이 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또 비전을 또 느낄 수 있었던 또 귀한 또 강의의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월 1일에 저희가 1, 2지구 결의 및 파송식 때 또 참 어머님께서 귀한 또 말씀을 주신 게 있어서요, 한번 다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미국을 축복했다 했어. 미국을 축복한 것은 재림 메시아의 환경권을 참 부모의 환경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책임해라 하는 입장에서 하늘이 축복하신 거야. 그러나 미국이 어려울 때마다 공산화가 될 조짐이 보일 때마다 참부모는 어떻게 했나? 워싱턴 타임스를 통해서 정치인들을 교육했어. 특히 역대 두 대통령은 워싱턴 타임스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반면 참부모를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문선명 총재에 대한 감사함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정작 누구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남아지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할 정치인들, 이 나라 대통령들, 통일교 가정연합에 대한 고마움이 있나?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것은 옛날 얘기야. 왜 몸을 사리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문제점이 만들어지게 되고 잘 풀리지 않는 것만도 사실이야. 왜 너희들은 당당하게 기독교인들을 품지 못해? 왜 품지 못해? 예수님의 본질을 모르는 기독교인이 이단이고 예수님의 본질을 아는 통일교인은 참단이야. 응? 참이 거짓을 교육해야 하는 것 아니야? 비겁하다고? 결론은 단 한 가지야. 하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는 것은 전도야. 알겠나? 라는 또 말씀을
이번 6월 1일 1.2지구 결의 및 파송식 때 말씀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또 생애노정을 들으면서 워싱턴 타임스를 통해서 정치인들을 미국에서 교육했던 그런 이제 내용의 말씀과 더불어서요, 이제 현 시점에서 결론은 전도라는 말씀을 주신 것에 또 큰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여기서 이제 참부모님께서 어떻게 미국에서 섭리를 진행하셨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기는 바로 1980년부터 88년 그 사이에 냉전 시대가 유행했을 그 시기였습니다. 바로 먼저 39대 미국 대통령이셨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분의 정책은 바로 미국이 다른 국가를 도와주기보다는 자국으로 미군을 모두 철수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는요, 바로 한국에 있는 미군들이 있죠. 이들을 바로 철수시켜서 미국으로 다시 철수시켜가지고 되돌려 보내라라는 그런 정책인데요. 만약에 이 정책이 현 시점에서 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한국은 북한과 중국의 공산당에 의해서 바로 지배가 되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또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반면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이와 반대하는 그런 정책을 내세우기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지미 카터가 대통령의 당선이 되면은 그 문제점이 바로 냉전에서 공산화가 세계화로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요, 미국에 가셔서 바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언론사를 통해서 이제 섭리를 도우려고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레이건 대통령이 뉴스월드라는 그런 이제 참부모님께서 창단한 언론사를 통해서요, 또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통령 선거 당시 이제 투표 결과가 거의 나올 때쯤에 참부모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뉴스월드가 바로 워싱턴 타임스로 진화하게 되는데요. 이 언론사를 통해서 내세워야 될 것은 아직 대선 결과도 나오지 않았지만 바로 레이건 대통령의 당선을 전국에 알려라, 미국 전국에 알려라라고 또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워싱턴 타임스의 그런 언론사를 통해서 결과도 안 나왔는데 미국 대통령은 바로 레이건이 당선됐다라는 게 전국으로 뻗어나가게 되는데요. 미국에는 또 시차도 한 3-4시간씩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투표를 진행해야 될 그 상황에서 언론, 신문을 보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레이건이 당선됐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지미 카터를 뽑을 사람들도 바로 레이건의 분위기 흐름상 레이건을 투표를 했었던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고요. 실제로 덕분에 레이건이 대통령에 또 당선이 되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는 이제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네, 뭐 우리 도널드 트럼프가 우리 워싱턴 타임스를 통해서 대통령이 만약에 됐었던 그런 결과를 현 시점에서 느낄 수가 있겠죠.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네, 한 가지 예시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거에 1980년대에는 레이건이 이렇게 당선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냉전, 그리고 소련의 또 한 가지 무기가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바로 추진을 했던 게 바로 SDI 우주 핵 방어 전략이라는 것을 정책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바로 SDI 우주 핵 방어 전략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바로 소련에서 핵무기를 발사하더라도 미국에서 우주에 쏘아올린 그 핵 방어 무기로 절대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 전략을 펼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정말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지만 이제 소련이 공산주의는 시간이 갈수록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것을 알고 이제 천문학적인 그런 돈을 투자해서 SDI 우주 핵방어 전략을 추진하겠다라고 언론사를 통해서 또 발표했던 게 또 큰 소련 해체에 있어서, 그리고 공산주의 종결에 있어서 큰 또 역할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SDI 정책은 고르바초프 정권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게 된 주요 요인의 작용에 크게 적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아버님께서는 그 공산주의는 70년이 못 간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공산주의 사상은 바로 자유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계급제적인 적용도 있고요. 시간이 갈수록 평등 사상 때문에 일을 안 해도 정부에서 월급을 받는 그런 구조 속에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10년, 20년, 50년이 넘어가면은 바로 국민들이 정부의 돈이 떨어져서 이제 못 먹고 살게 되는 그런 이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살게 되는데요. 이것을 더욱 크게 아시고 SDI 정책을 펼치시면서 이제 이 당시에 공산주의는 돈이 많이 없었는데 그것을 아시고 SDI 정책의 흐름을 받아서 고르바초프는 정권에서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또 더불어서 한 가지 또 전략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언론사를 통한 워싱턴 타임스 같이 언론사를 통해서 또 소련에 직접 들어가실 수 있었던 참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언론인 연합, 언론인 회의를 이제 소련에서 개최를 하심으로써 참 부모님께서 직접 그 소련에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그런 통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것을 바로 모스크바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승공운동을 할 때 중남미 통일연합 기구 이 연합도 있었습니다. 중남미에도 이제 카우사라는 연합이 있었는데 그곳을 기반도 활용해서 이제 같은 공산주의 기반이기 때문에 바로 소련으로 들어가서 그 소련 개방과 개혁 정책의 국제적 영향에 대한 논의를 그 소련에서 모스크바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공산주의 종주국인 모스크바에 입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합 회의를 언론인 회의를 통해서 기반을 만들어 가지고요. 한국과의 고르바초프를 1990년 4월 11일 날 직접 또 만나실 수가 있게 되셨습니다. 이는 사실 엄청난 역사이기도 합니다. 공산주의랑 민주주의는 확연히 다른 정치 사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공산주의 속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큰 한 획의 역사를 긋는 그런 의미가 담기기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한국과의 수교, 한반도의 통일, 그리고 종교 자유를 소련 내에서 확대를 시켜야 한다라고 또 목숨을 거시고 참 부모님께서 또 고르바초프에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와 더불어서요, 바로 소련 내에 있는 미래 세대 교육을 제안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련 내에 있는 청년 그리고 대학생들을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교육을 위해서 미국에 방문해서 국제교육재단의 프로그램을 받아야 한다라고 또 제안을 해서요 3,000명을 또 교육을 시키기도 하셨습니다. 이 3,000명이 바로 소련 해체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 이후에 고르바초프가 소련 해체 선언을 했을 때 정부에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근데 그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이들 덕분에 바로 쿠데타를 잠재울 수 있었던 그런 이제 한 키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미래세대 교육이 바로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을 해산을 했을 때 바로 독립국가 연합을 창설했고 바로 이제 거기에서 소련의 정부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도심 속에서 탱크들이 막 지나가고 있을 때 이 교육받은 3,000명이 바로 탱크 앞에 서서 가로막습니다. 가로막고 거기에서 이제 민주주의 교육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공산주의 사상으로 접어들면 안 된다라는 그런 큰 메시지가 담긴 또 마금이기도 했는데요. 이 미래 세대가 여기서 5명이 또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중에 3명이 바로 참 부모님의 교육으로 미국에 가서 자유민주주의 국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했는데요. 이들 덕분에 바로 쿠데타 3일 만에 쿠데타가 실패에 접어들고 소련 해방에 또 도움을 맺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을 또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참부모님께서는 소련 해체 직후에 또 원래 이제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바로 참부모님의 또 전략이었던 기술 평준화 전략을 통해서 중국의 판다 자동차를 또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 건설 기반을 통해서 또 중국과 어느 정도 우대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그 우대 관계를 통해서 바로 참부모님께서는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북한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은 바로 윤기복과 김다련이라는 또 북한의 고위 간부들을 만나셔가지고요. 2시간 정도 이제 공산주의가 해체되고 하나님주의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큰 소리를 외치시면서 연설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때도 이제 윤기복에게 당신 마음 보이냐고 또 양심이 보이냐고 하면서 또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공산주의에서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바로 살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살해당할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총살당할 수도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참 아버님께서는 당당하게 또 책상도 내리치시면서 외치셨던 그런 역사가 또 있었습니다. 또 저기 옆에 왼쪽에 박보희 또 청재님께서 같이 가셨는데 그때 동료들에게 그 소리를 아버님께서 소리를 외치실 때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쪽지로 이제 우리는 정말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쪽지를 그 고위 간부들에게 저희 동료들에게 또 나누면서 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던 그런 순간이기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윤기복, 김다련 그 고위급들이 또 김일성 주석에게 보고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또 참부모님께서 김일성 주석과 만나게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참부모님께서 남하하셨을 시기에 바로 참부모님의 부모님을 바로 김일성 주석이 살해를 했다라는 것을 참 아버님께서는 또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아버님께서 또 하나님의 그 섭리에 그리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바로 그러한 김일성을 바로 왈칵 안으시면서 용서의 마음으로 형제지간까지도 맺었던 그런 순간을 가지게 됐던 회담이었다고 했고요. 또 김일성 주석이 바로 뼈아픈 아버님의 그 흥남 감옥의 역사를 아시고 흥남에서 또 흥남으로 아버님을 초대하셔가지고 또 만남을 짓게 되셨다고 했는데요. 그러한 또 정신적인 고통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인내하시면서 김일성 주석과 또 회담을 지었던 그런 또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 뵙고 이렇게 왈칵 껴안으시기도 하셨고 손잡고 또 돌아다니시기도 하셨다고 했는데요. 이때 이제 왈칵 껴안고 손을 잡았던 김일성을 왈칵 껴안고 손을 잡았던 것은 참 아버님이 처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또 김일성 주석이 북한에서는 하나님격에 위치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을 나누셨던 그런 분이셨고요. 또 이제 주성과 만나서 합의사항 이렇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남북을 위한 합의사항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인도적 사업 추진을 일환하시면서 1992년부터 이산가족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하자고 또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주제로 또 이산가족이 정말로 만날 수 있었던 사업도 추진이 되었고요. 또 핵 사찰도 국제 핵 사찰을 받을 것에 대해서 또 건의를 하시기도 했고요. 또 모든 국가의 대북한의 경제 투자 환영을 평화적 경제 사업을 통일그룹이 지원한다라고 또 말하면서 또 금강산 또 사업도 추진하고 더불어서 이제 평화자동차 사업을 팩트 진짜로 추진을 해서 저희 일본 기술자들을 또 북한에 보내셔가지고요 자동차도 만들었던 그런 사업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남북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라고 해서 이때 이후로 남한에 내려오신 다음에요 당시에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또 수교를 맺었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남북 통일이 진짜로 진행이 될 것 같았던 시기에 김일성 주석이 갑작스럽게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서 아쉽게도 추진이 안 됐던 부분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참 부모님
어머니께서 진짜로 진행했었던 그런 이제 섭리적인 방향은 승공운동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북한이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공산화가 진행이 됐었던, 그래서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됐을 때 많이 진행이 됐었던 것을 걱정해서 바로 워싱턴 타임스를 창간해서 레이건 대통령을 앞세워 가지고요, 또 소련의 해체를 또 일컬을 수 있었던 그런 역사도 진행이 됐었고요. 소련 해체가 되자마자 공산당이 또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바로 북한에 들어가셔가지고요, 회담도 맺어서 그 당시에 김일성 주석과 또 남한의 대통령과 합의를 맺어서 통일이 될 뻔했을 때 김일성 주석이 바로 죽음에 일컬었던, 그래서 아쉽게 추진이 안 됐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 이제 6월 1일 날 1.2지구 결의 및 파송식 때 참 어머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여러분들의 태도 가지고는 안 돼. 죽기를 각오하고 24시간 뜬 눈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 할 거지? 내가 그랬어.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내가 그렇게 나왔어. 이제 천원궁을 봉헌하고 승리적 입궁식을 봉헌해야 될 2025년 국가복귀가 됐다 하는 승리적 보고를 하늘 앞에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나? 죽기를 각오하고 해내겠습니다. 내가 이번만큼은 간절히 믿고 싶어. 정말 간절히 알겠나? 마지막에 여러분이 하늘 앞에 효자 효녀 충신의 도리를 다 했다 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알겠나? 알겠지? 알았지? 네. 2023년 6월 1일 때 어머님께서 또 주신 말씀이십니다. 어머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전입니다. 전 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승공운동, 워싱턴 타임스를 통한 소련 해체, 북한과의 회담까지도 하루하루를 목숨을 거시면서 진행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섭리를 진행하실 때도요, 방탄 유리를 앞세워서 테러의 협박을 받은 그 한순간에 속에서도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진행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실제로 어머님께서도 4회 정도를 아이를 유산을 했을 만큼 또 정신적인 고통도 있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속에서 그 경험 속에서 이런 말씀이 또 나오게 되는 것 같고요. 국가복귀라는 게 사실 1980년대만 보더라도 레이건 대통령을 또 언론사를 통해서 도움을 줬고 실제로 만났고, 또 소련의 또 대통령도 고르바초프도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김일성 주석까지도 만나게 된 경험을 본 토대로는 국가복귀가 안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저희가 또 비전을 제시를 해주고 가야 한다는 것도 깨달을 수가 있었던 또 말씀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참 어머님께서 말씀을 주신 핵심은 바로 전도, 그리고 전도를 통한 교회 성장, 그 교회 성장의 기반을 통한 남북 통일이지 않나 생각이 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진실된 역사 속에서 살고 있다. 하늘의 섭리는 정말로 참부모님의 전략 속에서 정말로 이루어졌었다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는 오늘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전 2027보다 2년 앞당긴 비전 2025를 향해서 실질적인 남북 통일을 이뤄드리는 삶을,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뤄드리겠다라는 결의를 오늘 또 새롭게 세워보지 않나 생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피 끓는 젊음 불이 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어머님께서 직접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 피 끓는 젊음 불을 저희가 워크숍에서 또 받아오게 되었고요. 이제 현장에서 저희 천원 청년교회에서 청년들이 먼저 불을 지펴서 비전 2025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결의를 담은 또 노래를, 또 저희들의 공연을 또 단지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번에 1, 2지구 결의 파송식 때 촬영됐던 것을 또 후로 보시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로 승리할 그날을 위해 수많은 선배님들이 참 부모님의 길을 따라 한평생 뜻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참 부모님의 희생이 하늘과 온 세상을 감동시켰듯 뜨거운 심정과 간절함을 상속받아 저희 미래세대 지도자들도 한평생 뜻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울창한 천원 단지 천원